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의 데이터 저장하기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변수의 개념 그리고 선언 방법, 그리고 이제 키보드로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주차별 강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데이터 저장하기에 해당하는 강의 자료로 이제 강의 자료에 보시면 구글 콜앱이 강의 자료와 실습 자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강의 자료에 있는 구글 콜앱을 보시면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 그 PPT의 내용을 이제 성실하게 잘 따라갔을 때 적혀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채워져 있는 그런 구글 콜앱이고요. 실습 자료는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제시되어 있는 형태의 구글 콜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열어서 이렇게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슬라이드를 먼저 같이 볼게요. 자, 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변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방정식 같은 것들을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울 때 이제 변수와 상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값이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이제 들어오게 되는 값이 조금씩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제 숫자를 변수라고 합니다. 상수는 상수의 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항상이라고 할 때 그 상이랑 같은 한자로 이제 변하지 않는 이제 그 정해진 하나의 수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변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요. 변수는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제 변수를 통해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컴퓨터에 있는 공간에다가 공간을 할당하면은 이제 그 그 메모리 공간에다가 이제 일정한 그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사용성으로 이제 여러 데이터를 이제 어,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고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도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그 값을 이제 그 전체 코드에서 처음 선언한 부분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독성이 향상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7 이렇게 그냥 숫자가 써 있으면은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7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다. 그래서 뭐 회원의 수가 예를 들어서 뭐 7이다라고 하면은 멤버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지금은 7이 들어있지만 나중에 다른 숫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멤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는 변수를 보고 아 이거는 회원의 숫자와 관련이 있는 그런 변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제 이름을 의미 있게 잘 지음으로써 코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구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던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기억을 못 하신다면 이제 지금 같이 다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밑변이 10, 높이가 5인 삼각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10 곱하기 5 나누기 2. 자, 컴퓨터에서 나누기 기호는 이 기호 대신에 이렇게 생긴 이제 그 슬래시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이제 Shift라고 하는 그 버튼
옆에 이제 이 슬래시하고 이제 물음표가 같은 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그냥 누르면은 이렇게 이 나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호가 찍힙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10 곱하기 5 나누기 2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밑변이 10이었고 높이가 5였는데 예를 들어서 밑변이 20이고 높이가 10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밑변이 100이고 높이가 38이라면 그리고 밑변이 47, 높이가 22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아까 살펴보았던 구글 콜앱 페이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인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제가 프린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프린트. 여기에서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다가 뭐 그게 숫자가 됐든 문자열이 됐든 뭐 어떤 게 됐든 뭔가 출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를 사용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그 결과를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0 곱하기 아까 높이가 5였죠? 그리고 나누기 2 이렇게 이제 입력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거를 누르거나 컨트롤 엔터를 누르거나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요거를 이제 무시하고 계속하기. 저랑 이 책을 같이 쓴 다른 이제 삼육대학교에 계신 교수님께서 이제 파이썬 콜앱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래서 프린트 10 곱하기 5 나누기. 근데 아까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좀 이제 막 밑변이 막 20이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높이가 50이다. 뭐 57, 뭐 계산하기 힘든 숫자. 이렇게 2.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줄을 써도 됩니다. 엔터를 쳐서. 그래서 뭐 100 곱하기 뭐 19 나누기 2 뭐 이렇게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은 얘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계속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밑변이 10이라고 했고요. 높이가 5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밑변이 20, 높이가 57. 여기는 밑변이 100, 높이가 19라고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각각 밑변과 높이가 달라졌을 때 우리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하는 걸 통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제가 잠깐 처음에 변수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밑변과 높이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막 뭐 100이 들어왔다가 뭐 어떨 땐 뭐 20이 들어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는 숫자가 계속 변하지만 나누기 2를 해주는 거는 항상 똑같이 수행해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변과 높이를 변수로 취급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변을 width, 높이를 height로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밑변 아까 숫자 들어갔던 자리에 width, 그 다음에 높이가 들어갔던 자리에 height 이렇게 들어갔다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약간 네.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 이렇게 의심스럽지만 뭔가 밑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name width is not defined라고 하면서 오류가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약간 스포당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은 여기에 지금 name error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name width is not defined. 즉 width라고 하는 부분이 즉 이 밑변을 우리가 대체해서 넣은 width라고 하는 이 변수를 사실은 이 코드 앞에 어디에서도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난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거를 그대로 이제 일단 먼저 위드스를 아까 막 100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하이트도 마찬가지로 하이트는 아까 막 38이었나요? 뭐 그런 숫자였어요. 그리고 프린트를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제는 이런 네임 에러 같은 게 나지 않고 결과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넣어준 이 위드스나 하이트는 분명히 138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전혀 붙어있지 않은 딱 떨어지는 정수인데 지금 여기에 결과로 나온 거는 1900.0이라고 소수점이 붙어있는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누기 2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이유인데요. 이 둘 사이의 계산에서는 전혀 소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소수점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나눗셈이 붙게 되면은, 원래 정수였던 것들끼리의 연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소수가, 돼서 나오는 결과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왜 나는 정수를 입력했는데, 이제 1900, 뒤에 굳이 점 0이 붙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실행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왔죠. 방금 우리는 이제 뭐 100이랑 38 이렇게 넣었지만 여기선 10과 5라고 넣었네요. 자, 아까 제가 변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는 이제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저는 약간 그 정리정돈할 때 공간 박스 같은 느낌으로 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정의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width 이름이 붙어 있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height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상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기호는 이제 할당 연산자라고 부르고 어사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넣어준다. 오른쪽에 있는 요 할당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걸 여기 넣어준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10이 들어가고 5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파이썬에서 변수를 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10과 5가 진짜 이 공간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도 이제 현재 수준에서는 충분하니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다른 수업에서 기회가 됐을 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이 연산자는 방금 제가 할당 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연산자는 이제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면 위드스가 100이랑 같다라는 의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이썬을 비롯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기호가 같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기호 오른쪽에 있는 무언가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넣어줄 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은 같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같다는 기호를 한 번 더, 즉 equal 기호를 두 개를 연속으로 써주게 되면은 값이 진짜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파이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삼각형 넓이 계산 예제에서는 밑변과 높이를 정의하고 또 계산식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수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변수에는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본 숫자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거 말고도 다른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와 실수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문자 데이터 저장하기에 대한 내용도 나올 텐데 정수, 실수 그리고 문자 데이터 저장하기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파이썬의 변수에 이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를 저장하는 그런 실습 예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 넓이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원 넓이에서 반지름은 이제 반지름을 의미하는 radius라고 하는 단어로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파이는 이제 원주율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걸 3.14로 계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제 뭐 시간이 막 더 지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순환하지 않는 형태의 그 무한 소수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파이라고만 이렇게 이제 해 주었고요. 조금 더 정확한 파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도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코드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는 여기서 3.14라고 놔뒀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1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는 파이 곱하기 레디어스 이제 자동으로 나와서 자동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3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 콜앱에서 새로운 코드 셀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왼쪽 위에 이 코드라고 돼 있는 버튼을 누르면 하나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긴 한데 뒤에 가서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 갑자기 문자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변수를 써가지고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걸로 이제 다 넣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파일을 소수점 얼마까지 저장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 파일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3.14를 넣는 변수로 이제 그냥 설정을 해줬는데요. 사실은 파이썬에는 메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제 얘는 뭐냐면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로 여기선 수학과 관련된 그런 어떤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radius를 아까 10이라고 놔뒀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될 때 아까는 이제 파일을 3.14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는 걸 해줬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메스 패키지에 있는 파이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진짜 3.14로 똑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있는 파이도 이제 정밀하게 막 계속 이렇게 나오는 숫자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파이보다는 더 이렇게 긴 자릿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변수의 문자 데이터 저장하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변수의 이제 파이썬의 특징인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 이름 앞에다가
얘가 숫자를 저장할 것인지, 문자를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숫자라면은 정수를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실수를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문자를 저장한다면 한 글자를 저장할 것인지, 여러 개의 문자 열을 저장할 것인지에 따라서 변수 이름 앞에 어떤 자료형이라고 하는 게 붙게 됩니다. 근데 파이썬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그냥 변수명을 지어주고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해당 값을 넣어준 것을 만약에 지금은 name에다가 문자를 넣었지만 나중에 나 여기다가 그냥 숫자를 넣을래 하고 숫자를 다시 할당해줘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글자의 문자만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작은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글자 이상의, 즉 여러 글자의 문자열을 저장할 때 이제 큰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여러 줄의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 데이터 안에 엔터처럼 줄바꿈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줄바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큰 따옴표 3개를 연달아서 쓰고 다시 문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3개를 연달아서 닫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문자 데이터에서 줄바꿈을 표현을 하기 편안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오면요. 네. name 이렇게 이제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줄의 문자열을 또 이렇게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 name 말고 다른 걸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뭐로 하면 좋을까요? 그냥 뭐 테스트, 뭐 멀티 라인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고 둘, 셋 이렇게 한 다음에 줄바꿈을 포함한 문자를 입력하고 싶습니다. 진짜 될까요? 이제 한번 따옴표를 닫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줄바꿈이 다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를 복사하는데 여기 이제 멀티라인 테스트 2라고 하고요. 아이고 이게 제 의도와 다르게 입력이 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바꿈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키보드에 있는 이제 그 엔터하고 백스페이스 사이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생긴 키보드에 버튼이 있을 텐데 요거를 요 자리에 입력하고 n을 입력하면은 줄바꿈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escape 문자라고 부르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즉 문자열이 이렇게 열심히 써져 있다가 요 기호가 들어가게 되면 엔터로 줄바꿈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이제 표시를 웹북에서는 그냥 이제 역슬래시와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북 키보드에서는
이 원화 표시가 이제 숫자 1 왼쪽에 이제 뭐 물결 표시하고 요렇게 원화 표시 아마 요렇게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원화 표시하고 윈도우 기준의 그 키보드에 있는 요 원화 표시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요거 입력하시면 안 되고 맥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엔터하고 백스페이스 그 삭제하는 키 사이에 이제 요렇게 생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실 얘가 이거랑 이제 책에 따라서 얘나 얘를 이제 쓰면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사실 얘는 이제 역슬래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따옴표 3개를 열어서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훨씬 간결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문자열과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를 이제 만들어 보고 직접 이렇게 할당도 해봤는데요. 이 변수 이름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만들 때 영문, 숫자, 밑줄 이 3가지를 통해서 이제 조합해서 만듭니다. 사실 한글로 변수명을 만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 영어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을 이제 암묵적인 룰로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 변수명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문자를 숫자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fruit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ruit 1, fruit 2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숫자가 뒤에가 있는 거를 one fruit 이런 식으로 얘를 숫자를 앞에 오게끔 변수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수 안에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시작 문자로 숫자는 안 된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파이썬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name과 대문자 n이 포함된 name은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예약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rint나 if와 같은 것들로 이제 파이썬에서 특정한 기능이 부여가 이미 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가다 내장 함수 같은 것들은 변수명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걸 변수명으로 지정하는 순간 이제 그 코드에서는 이제 원래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라고 하는 게 이제 화면에 뭐 프린트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변수명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은 그 코드에서는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화면에 뭘 출력하는 기능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미 파이썬 내부에서 기능이 있는 그런 키워드 같은 것들을 변수로 지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공백을 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변수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지 않는데요. 아까 제가 여러 줄을 저장하는 그런 문자열을 변수명을 멀티 라인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공백 자리에다가 밑줄을 썼었어요. 그래서 공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백이 필요하다면 밑줄을 사용해서 이제 변수명을 지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수를 이제 지정할 때에는 카멜 표기법을 통해서 변수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런 그 낙타 등이 이렇게 혹이 올라온 것처럼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의 변수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단어는 다소문자로 써주고 두 번째 단어와 그 뒤에 있는 단어부터 맨 처음 시작하는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넣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마치 낙타 등처럼 이렇게 써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카멜 표기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파스칼 표기법입니다. 얘는 이제 카밀 표기법은 첫 번째 단어는 제외하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부터 대문자를 맨 앞글자로 이제 지정을 해줬었던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파스칼 표기법에서는 모든 그런 단어의 첫 글자를 다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썼던 표기법입니다. 이제 중간에 이렇게 띄어쓰기 대신에 밑줄을 써서 표기하는 방법으로요. 단어 사이에 이렇게 밑줄을 써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스럽게 변수 이름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스네이크 표기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를 사용을 해서 변수명을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름을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뭐 A,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그 이름이 변수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단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코드를 보는 사람이 얘가 무엇을 위해서 뭐 A, B, C 뭐 이런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는지 변수 이름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름에 의미를 부여해서 변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 입력받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린트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이제 화면에 뭔가 출력하는 것을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인풋이라고 하는 걸 통해 키보드를 통해 입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함수를 사용하면 사용자를 통해서 이제 입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메시지라고 해서 이제 인풋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콜앱에서는 이렇게 네모칸이 나오고 거기에다 뭐 입력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뭐 그런 파이썬 그 공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컬에 뭘 설치를 했다 막 이러면은 이제 그 로컬에서 실행을 할 때에는 이게 인풋 안에다가 메시지 같은 거를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딱 실행을 했을 때 그냥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커서가 깜빡거리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아예 실행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통해 이제 무엇을 입력을 하면 좋을지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프롬프트 메시지를 이 괄호 안에 인풋 그 괄호 안에다가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으로 입력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받고 끝이 아니라 받은 것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서 해당 문자 데이터를 입력받은 것을 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 데이터 입력을 받을 때도 똑같이 이제 인풋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정수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풋으로 입력을 받았을 때 파이썬에서는 얘를 무조건 문자열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5, 뭐 20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을 했어도 문자열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열어보면은 이렇게 따옴표가 씌워져 있어서 이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따옴표로 감싸져 있어서 문자열로 취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한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정수로 변환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 인풋 함수 바깥에다가 int를 한 번 더 감싸주는 방법으로 정수로 변환해 줄 수 있고요. 실수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float 함수로 이제 실수로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빠를 테니 이제 이 원넓이 계산 프로그램을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직접 입력을 받아서 실행하는 걸로 한번 같이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시간상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fstring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문자열 안에다가 중괄호를 열고 그 안에 앞에서 먼저 정의된 적 있는 변수를 표기하고 중괄호로 닫아주는
방식으로 앞에 이제 fstring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따옴표 앞에 f를 이제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이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넣어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너비 W cm가 아니라 여기 10이 들어있으니까 10, 높이 H cm가 아니라 5가 들어있으니까 5 cm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있는 값이 이렇게 넣어서 출력이 된다. 그래서 뭐 f스트링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조정하다가 슬라이드에서 뒷부분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일단 문자 입력받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풋부터 테스트를 해보면 아무 값이나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A 아이고 미음이네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따옴표가 씌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걸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명을 받아서 넣어주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를 이제 프린트를 해주면은 여기 이제 6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얘 그 변수에 뭘 들고 있는지 보면은 잠깐만요. A가 아니고 죄송해요. A가 아니고 value네요. value 여기 이제 string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이 인풋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의 이름과 MBTI를 입력받아 출력하는 코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담는 변수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름을 입력받는 인풋. MBTI를 담는 변수가 필요하고 MBTI를 이제 입력받을 수 있는 인풋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데이터 입력받는 거. 아까 방금 여기서 이제 value에서 이제 6을 입력하는 걸 하긴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넘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can only concatenate string to st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숫자인데 여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한 거고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숫자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첫 번째 방법은 요거를 일단 먼저 실행한 다음에 부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방금 입력받은 이 넘버2라고 하는 변수를 int로 즉 정수로 형변환을 해서 다시 넘버2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넘버2에다가 10을 더했다라고 하면은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19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입력받은 그 변수에다가 형변환을 해서 다시 넘버2에다가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처음에 입력받을 때부터 숫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넘버3라고 해주고 여기 바깥에 int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20 이렇게 해줬다 라고 하면은 넘버3에다가 100을 더했다. 그러면 이렇게 120. 그래서 입력을 받으면서 곧바로 정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넓이 계산을 할 때 반지름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반지름 아무거나 입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계산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방금 보았기 때문에 아마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이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를 숫자 값을 입력하더라도 문자로 취급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can't multiply sequence by non-int of type string. 그래서 얘가 지금 정수가 아닌 문자에다가 이렇게 문자 곱하기 3.14를 한 거랑 마찬가지라서 오류가 났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앞에 int로 형변환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int로 붙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 circle area 쪽에서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print 문에서 오류가 날 겁니다. 여기랑 여기 때문인데요. 이건 사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실습하면서 봤어요. 여기는 string circle area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얘는 3.14를 곱했으니까 얘는 실수인 float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입니다는 다시 또 string. 그래서 문자열 더하기 실수 더하기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문자를 프린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circle area라고 하는 것도 다 문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문자를 숫자로 이렇게 형변환을 했던 것처럼 숫자도 문자로 형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circle area에다가 string으로 이제 씌워주게 되면은 얘가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냥 간단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게요.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파이 그냥 3.14 그대로 쓸게요. 아니다. 파이 그냥 아까 임포트 매스로 위에서 이미 임포트를 우리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임포트를 또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는 여기서 지금 radius 곱하기 radius라고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요거를 radius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곱셈에 해당하는 기호를 2번 써준 다음에 몇 승을 할지를 뒤에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의 넓이는 한 다음에 아이고 하다 말아서 지금 오류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다 이러면은 원의 넓이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봤고요. 그래서 원 넓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int는 이제 정수를 변환할 때, float는 실수를 변환할 때, string은 문자열로 변환할 때 이제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fstring에 대해서 그 코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문자열 시작하는 따옴표 앞에다가 f 이렇게 써줌으로써 내가 지금 여기서 fstring을 쓸 거다라는 걸 명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 안에 중괄호를 열고 이제 이 fstring이 명시되어 있는 거 바로 앞에
뭐 혹은 위에 먼저 정의되어 있는 그 변수명을 써주시면 그 변수가 들고 있는 값이 이제 fstring을 사용해서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사용하는 얘는 지금 여기 줄바꿈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줄바꿈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줄바꿈 되어 있는 자료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용 예가 name alice print f 그 다음에 이름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name이 얘가 있으니까요. 여기 앞에 f만 써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서식 문자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뭐 퍼센트 기호에다가 뒤에 d를 붙이면 얘는 정수, 퍼센트 기호 뒤에다가 f를 붙이면 실수, s를 붙이면 문자열을 표현한다. 그리고 포맷 함수라고 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다면 그때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변수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한번 저장한 데이터를 이제 재사용을 통해 이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두 번째로는 수정하기 편하다는 장점. 마지막으로는 이름을 이제 막 ABC 이렇게 막 짓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 쉽게 이름을 짓기 때문에 가독성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변수 사용하는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같이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변수의 개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선언할 때에는 이제 아까 할당 연산자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대입 연산자를 이제 사용해서 값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인풋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또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데이터 타입이 이제 뭐 숫자가 아닌 형태인데 이제 실제로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정수라면 int, 실수라면 float로 형변환을 해줄 수 있고요. 이제 숫자를 경우에 따라 아까 이제 그 덧셈 기호를 써서 문자열과 한꺼번에 출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string과 같은 이런 함수를 통해 타입을 변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